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통해 사실상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전시가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충북도가 자율주행차 국가 핵심 기반 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포항시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더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아지는 각종 회식과 송년 모임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입니다. 또 24일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10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합니다. 먼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요양시설, 데이케어 센터는 면회와 외출, 외박과 함께 외부 강사 프로그램도 금지되고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목욕업소의 한증막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의 경우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학원의 경우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도 이용 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송년 모임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북구가 전입 청년들의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강북구 안내서는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을 수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유용한 생활 정보와 다양한 청년 정책을 담은 책자, 슬기로운 강북 생활을 발간하고 전입 청년 등을 대상으로 배부합니다. 안내서는 핵심 정보가 항목별로 분류돼 있어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우선 생활 민원 코너에는 민원 서류 발급 방법과 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에 이르기까지 강북구 정착에 따른 궁금증과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무료 법률 상담과 공유 대여소 안내를 비롯해 공원이나 관광 명소,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 원어민 화상영어와 지하철 도서 대출 예약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동별 맞춤과 청년 강북 코너에서는 동별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자치회관의 각종 프로그램과 강북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복지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책자 2,000부를 제작해 구청 민원창고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전입신고 등을 위해 청사를 내방하는 청년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구청 홈페이지의 디지털 홍보관을 통해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시가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도심 교통 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장치 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운행 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4대문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운영을 통해 15만 5,393대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폭설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대전시가 서구 계곡동 고리마을 부근에서 2020년 겨울철 스마트 폭설 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 고립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으며
제설 차량과 방제 드론, 구급 차량 등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시는 이번 훈련에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T가 공동으로 개발한 최첨단 5G 드론 시스템 기술을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5G 드론 시스템은 원격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초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시설물 관제나 폭설과 같은 재난 상황을 정밀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더 나은 내일을 이웃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일이죠. 대전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1년 골목형 공동체 마을 계획 수립 사업에 참여할 마을 계획단을 모집합니다. 공동체 마을 계획 수립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마을 조사, 마을 계획, 마을 총회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행정동, 법정동, 아파트 중 마을 계획 수립을 희망하는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협의체면 가능하고 12월 21일까지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50여 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해 마을 계획 수립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획자 1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에너지와 친환경 세라믹 소재 부품 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228억 원을 들여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에너지와 친환경 세라믹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세라믹은 광범위한 산업 제품의 핵심 기능을 책임지는 산업 필수품인데요. 강릉시가 2005년부터 지역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7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고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릉시는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장비 공동 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첫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된 횡성군이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5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횡성군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상황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추진 상황 보고회에는 아동 친화 도시 업무 추진단과 횡성군 아동권리 옹호관, 대외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와 아동 친화 도시 발전 방안, 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8년 4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올해 2월 18일 도내에선 처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시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횡성군은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해야 지역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유니세프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나아가 가족 친화적인 횡성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자율주행차 국가 핵심 기반 공모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는 관련 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공동 신청한 충청권 광역교통만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충북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 약 22.4km 구간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구간이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공모 사업은 국가 3대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산업의 완전 자율주행과 상용화 실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14개 지역이 신청했고 충북을 포함해 6곳이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세종시는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충북연구원과 세종테크노파크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송에서 세종 광역교통망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에 장점 부각에 중점을 뒀습니다. 국토부는 평가에서 전국 최초의 광역교통망 자율주행 시범지구라는 점과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과
국가행정 중심지인 세종 연결 구간의 교통수요 증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 구간이 BRT 구간이라 높은 운행 안정성, 버스 공영제이거나 중공영제 실시 예정으로 기존 사업자와 갈등 최소화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26일 주포면 마강 1, 2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만들기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경과 보고와 시설 관람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8년 공모에 선정된 마강 1, 2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목적 광장인 마강 공동체 마실터와 커뮤니티 공간인 다락을 조성했습니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농 간 생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이용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관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의 5개 기관과 민간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 영산대, 동원과학기술대, 사단법인 미주교육문화진흥회는 지난 11월 19일 교육지원청에서 2020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미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관 학예 협력을 통해 관내 학교에 AI, 드론, 3D 프린터 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장소 활용 지원 등에 적극 나섬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창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 포항에 푸른 물길이 더해집니다. 도심 내 복개천 중 학산천이 28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시는 학산천 복원을 시작하며 포항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24일 포항시는 학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학산천 복원 사업에는 총 사업비 394억 원이 투입되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포항시는 복개 철거 후 생태 하천을 복원하고 산책로와 생태 체험 공간 조성, 수질 정화용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자연 친화형 친수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학산천 복원 구간이 우현 도시숲을 거쳐 동빈 내항으로 이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도심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산천 복원은 우현동 일원의 그린웨이 도시숲, 중앙동 일원의 도시 뉴딜 사업과 연계 추진돼 도심 내 하천과 그린웨이가 어우러진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는 34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상습 도시침수 지역인 좋은 설림병원 일대를 학산 배수구역으로 정하고 우수관로 정비, 펌프장 설치 등 학산지구 도시침수 예방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양악천, 칠성천, 두호천, 학산천, 도심 내 4개 복개천의 복원을 위해 복개 현황 측량, 교통량 조사, 수질 및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해온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직접 수행했던 여수사랑 상품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역 금융기관 42개 지점에서 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대행을 맡은 기관으로는 NH농협은행 여수시 지부, 지역농협, 광주은행 여수지점, MG새마을금고와 잠수기 수협 등 42개 지점은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품권 액면가의 6% 할인과 명절과 같은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수를 6,000개까지 늘렸고 여수사랑 상품권 가맹점 앱을 출시해 가맹점을 찾기 쉽도록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군산시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내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 상담은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캠을 이용해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에 접속 후 화상통역 서비스를 진행해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배려 대상자 우선 창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 오픈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든든한 지원군 등장으로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무주군은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동섭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관련 각종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골자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김은용컵 국제오픈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함께 태권도시로 발전을 위한 태권도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양기관이 보유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국내외 홍보에 함께 주력할 계획이며 양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내 태권도계에 권위 있는 김은용컵 국제오픈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은 농촌 지역의 농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도 깻잎 농사로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이 농촌 지역의 농안기로 알려져 있는 12월에도 지역 특화 작목인 깻잎 수확으로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은 깻잎 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016년 16농가로 시작한 용담면 깻잎 잡목반의 재배 농가와 시설 면적이 점차 확대돼 현재는 연간 60톤가량의 깻잎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담면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농가 중심의 용담면에 특화 품목 발굴 및 육성, 유통 활성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조직화로 지속가능한 농가 소득원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연말을 주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우시겠지만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